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나눔 키오스키 활용 취약계층 지원 사업 업무 협약 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지역 연계 모금 업무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남아 전용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의 보고 및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국 소관 보고 2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눔 키오스크 활용 취약계층 지원사업 업무 협약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4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내 키오스크를 통하여 조성된 성금을 평택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후원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으로 기부자인 삼성전자가 주요 후원을 아동으로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을 행복나눔본부에서 아동 전문기관인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로 변경 요청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연계 모금 업무 협약 보고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결한 협약으로 미지정 기탁금 중 10%는 경기도 내 지역 형평성을 위하여 사용되며 2년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협약기간을 1년 단위 자동 연장으로 변경하여 재협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 동의안으로 의안번호 9-178호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공동주택 내 유휴 공간을 무상 임대 후 리모델링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위탁기간은 5년,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인력은 총 4명이며 현재 7개소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8호, 9호점도 초등 돌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79호 평택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남아 전용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기간이 2023년 7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평택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위탁 사무하는 사항으로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숙식 제공, 생활 지원, 교육 지원 등 그 밖의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사무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5년간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보고건과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나눔 키오스키 활용 취약계층 지원 사업 업무 협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뭐 간단히 보고할 거니까 간단히 좀 질문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협약 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을 한다는데 제 생각에 한 3년씩 자동 연장하면 안 되나요? 좀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그 후원금 조성 방법에 보면 제 5조의 나항에 모금액의 목표액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와서 좀 질문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이제 삼성전자 그 구내 식당에 입구에 키오스크를 설치를 해서 이제 거기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점심이나 식사하러 가면서 이제 그 사연을 보고 사례를 보고 이제 기부하고 싶으면 이제 그 명찰을 태그를 하면 이제 1,000원씩 모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모금 목표액은 지금 통상적으로 이제 400여만 원 정도 모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초과나 미달됐을 경우에 이제 세이브 칠드런에서 이제 뭐 후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언제부터 이게 협약을 맺기 시작한 거죠? 최초의 사업은 21년 4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21년 4월부터 작년까지는 세이브 칠드런이랑 사업을 했던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행복나눔 본부랑 사업을 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이제 사업 대상 기관을 세이브 칠드런이랑 같이 하는 걸로 변경을 해서 다시 협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랑 같이 협약을 한 건 올해 협약을 한 건가요? 참여를 해서. 삼성전자랑은 21년 4월부터 했습니다. 21년 4월부터. 네. 난 목표액이라는 게 자꾸 눈에 들어와서 그러는데 이게 뭐 미달된 거 그러진 않죠? 뭐 실질적으로 뭐 목표액이라고 정하기는 했지만 이게 그렇죠. 강제로 할 수 있는 강제성 사항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하는 거라서 어쨌든 최대한 목표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니, 노력을 하고 감사한 있습니다. 마음으로 좀 질의드렸고 그러게 나는 오히려 거꾸로 목표액이라는 이게를 좀 눈에 자꾸 좋게 들어오는 것보다도 뭔가 좀 강제성이 부여된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좀 눈에 좀 이렇게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가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관우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 협약서를 보면 지금 이제 그 평택 우리 그 맨 처음에 취지는 평택 행복나눔 본부에서 하다가 삼성 측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 재단법인과 이제 사회복지법인과 하겠다라고 해서 변경이 돼서 이제 올라온 안건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평택시 그 행복나눔 본부에서 할 때하고 달라지는 점이 무엇입니까? 크게 이제 저희 평택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는 달라지는 게 없는데 행복나눔 본부에서 했을 때는 뭐 아동, 뭐 장애인, 노인 등 그 취약계층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면 세이브 더 칠드런이기 때문에 아동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앞으로 전개하게 될 겁니다. 그럼 평택시 아동에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전체 아동들의 사연을 키오스크에다 띄워서 선정된 그 기준표에 준해서 선정된 그 대상자들을 키오스크에 띄워서 그 사례를 보고 찍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평택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평택시 네. 아동만 대상으로. 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사회복지법인 세이브 더 칠드런으로 교체한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이 평택시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사정은 이제 뭐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고 아니 그래도 삼성전자의 의사 2021년도에 평택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던 거를 평택 그 행복나눔 본부랑 진행하던 거를 무슨 사유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 세이브 더 칠드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 근거가 되는 게 왜 그렇게 바뀌게 됐는지가 궁금한 거죠. 어차피 대상자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평택 관외를 벗어나는 사업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관내에 대상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캐파를 키웠느냐가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일단은 회사의 의지가 그렇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뭐 받는 입장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그렇게 그냥 가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 좀 아쉬운 게 대상자가 넓어지는 게 아니고 평택에 있는 지역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예상 모금액이 뭐 보니까는 굉장히 많아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삼성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봉사 나눔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이 대상자까지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할 부분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증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나눔 키오스크 활용 취약계층 지원 사업 업무 협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지역 연계 모금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지역 연계 모금 업무 협약 보고의 건을 제가 이제 업무 협약서를 한번 보게 되다 보니까 요즘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기부자 예우 및 사업 홍보를 추진한다. 네, 기부자 예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자 예우는 어떤 식으로 예우를 좀 하는 거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네, 우리 시에 그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이제 개인은 월 100만 원, 뭐 단체는 300만 원, 기업은 500만 원 이상 하면 이제 기부증을 주고 이제 개인이 500만 원, 아니 300만 원, 단체가 500만 원, 기업이 1000만 원 이상 하면 우리 시의 그 공공 주차 시설 이용했을 경우 감면 50% 감면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체육관이나 뭐 문예관 이런 거를 빌려서 사용할 때 사용료 50%를 감면해 주는 그런 시책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평택시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할인 혜택이네요. 쉽게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혜택을 좀, 알겠습니다. 뭐 기부자 예우. 기부자 예우는 더 많은 분야에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질의 없으세요? 우리 김순희 의원님, 예, 거기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지역 연계 모금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또 2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78호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9-179호 평택시 학대 피해 아동쉼터 남아 전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78호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방과 후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 8호점, 9호점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담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79호 평택시 학대 피해 아동쉼터 남아 전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22조 및 평택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 피해 아동 남아 전용 쉼터를 설치하여 그 시설에 대해 운영과 관리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담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우리가 민간위탁 분에 대해서는 많이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들은 사항이니까 특별할 건 없고 일단
민간 위탁은 시의 동의를 꼭 얻어야 되는 사항이죠. 민간 위탁에 네, 대한 조례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어떤 센터든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일괄된 거죠. 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나 우리 그 민간 위탁 시설 개혁가 지금 9호점까지 있나 봐요. 7호점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9월까지 설치 예정 장소가 8호점, 9호점. 네네. 뭐 실은 이게 돌봄센터가 물론 잘 이루어지니까 또 8호점, 9호점도 생기지만 실은 운영 실태라든지 이용자라든지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있나요? 상당히 대부분 평균. 네, 저희가 정원이 있습니다, 위원님. 근데 지금 이게 설치되는 계속 이제 다함께 돌봄 센터가 거의 저 아파트 안에 설치하면서 지금 대기자들이 있어서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1년 이용하는 걸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원이 몇 명 있어요? 제일 적은 데가 20명이고 20명, 그다음에 35명, 40명 이렇게 최고 많은 데가. 네, 제일 많은 데가 1호점 40명. 그럼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대기자가 있을 정도 되면 이것 좀 적극 행정을 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혹시 우리 국외들의 과에서 예산 편성을 좀 과감히 좀 해서 10, 11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네, 듭니다.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500세대 이상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 시설로 이제 설치하게끔 돼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6개소가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10개소. 그래서 저희 시는 지금 총 한 30개 이상이 지금 설치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우리 그 돌봄센터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3분씩 계시는 건가요? 4명이 있는 데도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학생 수에 따라 우리 네네 몇 지원되는 명 게 기준이에요? 정해져 그게 있습니다. 기준이? 교사 한 명당 몇 명을 케어하는 그러니까 거죠? 20인 시설인 경우에는 사실은 법정 종사자가 3명인데 센터장은 이제 종일 근무를 하고요. 그 돌봄 교사는 이제 4시간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러게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실은 돌봄 교사 배치도 좀 부족할 거라고 좀 인식이 돼서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최소한 법적 기준에 미달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은 이게 센터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이렇게 센터에서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교사분들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좀 뭐 시설 문제도 같이 따라야 되지만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이 부분은 좀 확대 우리 좀 반영하는데 좀 국장님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우리 이관우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새로 신설 설치 예정인 8호하고 9호는 대략 인원이 얼마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 네, 거죠? 지금 면적으로 해서요. 각각 35명씩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저기 인원이 20명 이상이면은 뭐 교사들이 3명, 뭐 40명까지 되면 한 4명 정도인데 여기 보니까 다함께 돌봄센터 현황을 보니까 7호까지 보니까 그 교사 저기 지도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교사 인원을 충당하기가 힘든 건가요? 아니면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으신 건가요? 지금 그 숫자는 법정 종사자로 정해져 있는 인건비 지원되는 거고요. 다함께 돌봄 센터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와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학교 끝나고 끝나고서 와가지고 뭐 학원 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잠깐씩 왔다 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종사자 숫자는 이렇게 지금 법정 종사자로 운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에서 돌봄 교사 또 한 명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향후에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새는 뭐 다 맞벌이 부부들이라 아이들이 혼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런 좋은 제도가 많이 마련됐는데 좀 아쉬운 게 아직까지 대기 인원이 많다는 게 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다 흡수하고 다 같이 돌보아 줬으면 좋았는데 아니면 부족한 뭐 여러 가지 재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빨리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명수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이런 센터가 보면 이제 장애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이제 지역 다 함께 돌봄 이제 센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 다 함께 돌봄 센터에서들도 지금 장애 아이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네네, 데는 반가우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돼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 부분을 놓치고 가기가 쉬운데 지금 일반 아이들도 방과 후에 이제 맞벌이 때문에 그렇지만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방과 후에 특히 더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시설적인 면에서도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반영을 하겠지만 법적으로 시설을 뭐 법에 근거해서 해놓고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저는 또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취지에 있어서 이런 센터들이 운영이 될 때 방과 후에 장애 아이들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 아이들이 지금 그 간식을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1인당 지금 간식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간식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는 부분은 없고요. 없어요? 프로그램비 안에서 간식비를 그럼 녹여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거나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거 하는 거죠? 하거나 아니면 부모들한테 부담하는 걸로 이용료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이제 부모가 집에 계신 아이들은 양적 질적으로 굉장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들이 선택을 해서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맡겨놓고 맞벌이하는 부모님들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통일감 있게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원이 좀 준비되는 시기에 지금 당장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책정을 해서 일정 얼마의 간식비가 책정이 돼서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애쓰고 계시는 건 아는데 분명히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놓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좀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유 예산이 5년 동안 센터당 3억 6,200 정도 이렇게 예상하신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지원하는 금액을 이제 계상해서 여기 지금 1호 7호 전까지 지금 이 기준으로 거의 좀 예산이 들어가고 있나요? 네,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이에요? 네, 네. 23년도하고 24년도에 거기 운영비가 100%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떤 연유에서 그런가요? 위원장님이 인건비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응? 운영비에 보면 900에서 1,800으로. 그 기간이 지금 이게 이제 9월에 개소 예정이라서 올해는 그래? 이거 나눠가지고 9월 개소부터 네. 4개월 정도 네네. 하고 거의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거의 5년치를 거의 같게 잡으면 변동은 좀 있겠죠. 변동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평택에 이 돌봄센터가 몇 개 정도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아니, 많을수록 많을수록 좋은데 좋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상해서 이 평택시에 이거 좀 몇 개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계획해 보신 건 없으셨어요 혹시? 생각하셨을 거기까지- 텐데 거기까지는 아직 거기까지 아직
네. 이게 굉장히 좀 상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동원이 되거든요. 방과 후에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좀 우리 아이들 복지가 좀 잘 돼서 엄마 아빠들이 좀 육아교육에 좀 신경이 좀 덜 쓰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것도 가장 그 기본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수야 뭐 많을수록 좋겠죠. 그죠? 또 여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한데 특히 이런 예산에는 과감하게 좀 투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스탑 기간을 보면 거의 이제 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서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주체가 돼서 그 아파트에서 공유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행정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하게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직원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막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경험과 그다음에 실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긴 한데 여기에 너무 닫아놓으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지를 못한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저희들이 그 공모를 하고 이랬을 때 관심 있고 학부모들 모임이나 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뭐 3개면 1개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주어야지만 다양하게 이게 발전이 돼 나가는 거지 잘못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이거는 그냥 이런 뭐 재단이나 아니면 사단법인 아니면은 응모를 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어떤 기회를 또 박탈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이분들을 주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함께 가지만 이게 일정 비율은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떤 방안이나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조차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 기준서를 제가 한번 받아보는 사례가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참 많은데 너무 많이 닫혀 있는 거예요.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혜택을 보는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조금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민은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해서. 네, 저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제 12항 평택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남아 전용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남아 전용이죠. 남아 전용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우리 비밀 보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제2의 좀 확대 피해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보호를 하고 있나요? 비밀 보장에 대한. 저희가 그 방법이- 학대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비밀을 보장하고 있고 이 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보장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그냥 일반적인 부분에 난뭐 특별히 어디 뭐 대책이 있고 뭐 특별한 뭐 방법이 있나 싶었는데 아무튼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 최대한 이런 친구들이 이런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다는 자체가 혹시 외부에 알려지면 상당히 좀 피해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거기 우리
입소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정원은 7명인데 현재는 7명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남아 쉼터가 현재 5명. 아마 네, 5명. 7명 정원에 5명이 5명. 있는 걸로. 근데 그 입소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최초는 3개월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이제 6개월까지 지금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장 1년까지도 최장 1년? 가능한 걸로. 그럼 알고 여기 있습니다.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6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그 분야별로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뭐 그런 분야별로 따로 선생님들이 나눠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저기 센터장 1명하고 그다음에 임상 심리사 1명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 종사자 사회복지사들이 아이들 생활 관리를 그 3교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주요 성과 보고서를 한번 성과 결과 이렇게 뒤에 좀 적시를 했길래 한번 봤는데 좀 저희가 볼 때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는 부분들도 인정을 하는데 뭐 기여했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운영했다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좀 감동받을 만한 뭐 사례 같은 거 혹시 하나 있나요? 뭐 물론 뭐 피해 학대 학생들이 뭐 이렇게 격리시켜주는 그런 부분 하나만이라도 굉장한 성과라고는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심리 상담에 상당히 좀 고충을 겪고 있던 친구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잘 나가서 적응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나요? 죄송한데 제가 그 세부적인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뭐 잘 알지 못하고 이제 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애들이 보호 받으면서 집보다 여기 있는 걸 더 좋다, 가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기서는 신체적인 거보다도 학대라는 게 마음의 상처거든요. 정서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만약에 성과로 잘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거나 한다고 그러면 요 부분도 실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확대 피해 아동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확대 피해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적극 좀 이렇게 발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게 정말 이게 소외계층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완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주 관심 있게 좀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를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저는 필요하다면 과감히 우리 시에서도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더 질의를 해야 되나요?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저희 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뭐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어려운 계층들이 정말 따뜻하게 우리 사회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일 찾아가는 게 저희들이 길이고 또 사회복지사의 사명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업무에 충실히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셔서 말씀드린 거지 더욱 못한다고 더 지적사항은 열심히 절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네. 정말 이런 거 하나하나 하면서 감동받는 일들이 실은 제 나름대로도 많이 듣고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기회가 된다면 제가 듣는 얘기도 한번 전해주고 싶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작년에 저희가 그 학대아동 여아 전용이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개설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설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정원이 7명인데 정원이 넘으면 타 지자체로 아이들이 가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설명을 하셨어요. 이번에 이거 이제 재위탁 이제 관련해서 제가 지금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여아 남아가 지금 평택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 단기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수용 인원을 넘지는 않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군구를 보면 굉장히 조금 인구수가 많은 데들은 부족해서 타 시군구로 이제 가는데 역으로 타 시군구에서 저희 시로 온 사례도 있나요? 지금 이 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 내에서 다 이렇게 그렇죠. 예, 확장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저희 시 아동들이 주로 오고 그다음에 개중에는 이제 저희가 일시보호소 안양에 일시보호소가 있고 용인에도 일시보호소가 맞아요. 생겨서 저희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호아동 발생 조치 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4월 달밖에 안 돼서 그런지 인원이 많이 이제 줄었다라고 수치상으로는 보여요.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이 수치가 더 늘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실 거죠? 발생하고 났을 때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관련된 부서에서도 그렇고 예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선행이 돼야지만 이게 이제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물론 애써주시지만 잊지 말고 같이 꼭 병행을 좀 해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5년이면 이분들이 한 번 하셨던 분들이 다시 이거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조례로 금지돼 있지는 않죠? 저희가 이번에도 공개 모집할 예정이고요. 네.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법인이 아마도 이제 신청하시면 더 유리하지 않으실까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할 겁니다. 공개 모집. 유리하다는 거는 어느 부분에서 배점의 기준에서 뭐 가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이들 성향을 파악을 해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가점은 없고요, 위원님.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그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그 공개 모집 신청해서 또 발표하고 심의위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비공개죠. 장소가 비공개되는 거죠. 만약 후원금을 전달하려면 어디 통해서 하나요? 직접 가서 후원금 전달할 수 있나요? 저희를 통해서도 연결해 드릴 수 있고요. 또 여기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여기 제가 알기로 이 쉼터는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돼서 그분들 운영위원분들이 이제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연계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후원 단체가 있어요. 시설에 가서 후원할 수 있습니까? 시설 직접 방문은 어려우시고 센터장님하고 연계해가지고서는 후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시설 방문해서 후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방문 제가 그까지는 모르는데 운영위원회를 이제 분기별로 하는데 그 안에서 시설을 못 가니까 외부에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아전용은 21년도에 처음 개소한 거죠? 여아는 올 1월 달에 처음 한 거고. 남아전용 18년도에 개소했습니다. 아동의 입수 현황 보니까 굉장히 줄고 있어요. 또 여아는 늘지는 않지만 다 줄고 있지만 여아가 좀 많은 편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입소 현황 보면. 입소 현황이 지금 여아는 작년 12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명 없는 현재 한 걸로. 4명 정도 돼 있는 걸로 됐고 남아는 1명 돼 있는데 네? 한 명. 한 명이 아닌가요? 네, 그게 아닌데 그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4월 현재 1명. 한 명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아가 왜 많으냐. 이거는 이제 학대 아동이 발생을 하면 무조건 시설로 가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 즉각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 시설로 입소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우선은 가정보가 우선 원칙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이 3개월이라서 기간이 지나면 많을 이제 때도 있고 가정으로- 적을 때도 있고 예, 뭐 예. 이건 어떤 기준을 삼을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1년 평균 그래도 입소 현황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3개월이고 그 여아가 많은 편이죠. 여아는 지금 운영이 4개월밖에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여아가 많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이런 이제 케이스가 뭐냐면 얼마 전에도 한 집에 이제 심한 아동 학대가 발생되면 한 집에 애가 뭐 셋이라든가 여러 명이 있으면 한꺼번에 이제 입소를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정원 뭐 7명 정원에서도 3명이 한꺼번에 오면은 3명이 차거나 그러면서 이게 변동상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여아가 많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운 일들이 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없는 게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없어야 되는데 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동 학대 아까 김명수 의원님이 교육 예방 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학기 초가 되면 학교에서도 아동들한테 아동 학대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이게 학대구나라는 걸 알고서는 더 많이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육이 잘 돼서 예방이 돼야 되는데 교육으로 인해서도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제 발생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더 잘 돼서 신고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잘 알려짐으로 인해서도 또 신고 건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애들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보호받게 되는 이제 케이스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동복지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좀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아이들이 들어오면 입소 최소 3개월, 그다음에 연장했고 6개월까지 하고 최장 1년까지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혹시 아이들은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여기서 생활하는 게 훨씬 좋다고 그렇게 그 대변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3개월 있을 동안 부모님들과의 교류는 전혀 없나요? 아이들이? 직접 교류는 못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피해 거의 대부분이 부모가 학대를 하기 때문에 부모 관련해서는 사례 관리를 통해서 교육도 받게 하고 상담도 받게 하고 해서 아이들이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면 돌아갈 수 있게끔 집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아이들이 3개월을 여기서 지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정으로 귀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혹시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재입소하는 친구들도 있나요? 네, 재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은 갈 데가 점점점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은 혹시 부모님과 이게 심리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교육이 한계가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부모님들은 교육을 아동보호 하나요? 전문기관에서 이제 그 학대 부모들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은 저는 안 좋은 건데 어쨌든 간에 아동도 교육도 필요하고 부모님도 교육도 필요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